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할 내용은 바로 상위권 대학 전형 총정리입니다.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면 우선 네, 서영고, 네, 그리고 서성한이, 준경희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 위주로 지금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의 입시 전형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우선 입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위주의 종합, 학종, 그리고 논술, 그리고 수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뽑는 시기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가 있게 있는데요. 우선 학생부 효과는 내신 성적에 대해서 뽑는 거고, 학생부 종합은 활동도 같이 포함하는 거고,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을 뽑는 거고,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으로 뽑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집 인원을 보면은 여기서 한 34만 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모집하는 것이 보다시피 지금 교과 전형인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뽑는 전형이 7만 몇 명 뽑는 지금 종합 전형이 되고, 그 다음에 6만 6천 명 정도를 선발하는 정시, 수능으로 뽑는 정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순서가 교과, 종합, 그 다음에 수능, 정시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보면 내신 성적만 중요하다. 그럼 내신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겠지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 얘기 이제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상위권 대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 여러분들의 선호가 가장 높은 대학들 말하는데요. 우선 서울의 탑 11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그리고 숙명여대, 그다음에 국민대, 그리고 숭실대, 그리고 세종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집어넣어 보면 서울권에 뭐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뭐예 가톨릭대가 있고요. 그 아래 이제 한성대, 삼육대, 서경대 요렇게 서울권 대학으로 분류합니다. 여기다 플러스 생각해 보면 서울 여대, 뭐 동덕여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은 건농호수까지 선호해서 인제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탑 15 중에서도 탑 11, 이 중에서 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학교 탑 11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탑 11 학교를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아까 앞서서 봤을 때는 전체 모집 인원이 보면 알다시피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학생부 위주 교과에서 뽑았잖아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좀 뒤바뀌게 되는데요. 앞서서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여기 보면 교과 전형을 가장 많이 뽑잖아요. 전체의 거의 절반 가까이 수로 뽑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탑 11 수요 서울 학교를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학교 교과를 보면 12%, 그리고 학종을 보면 여기서 요 정도. 심지어 여기 정시를 보면은 수능만 뽑는 42% 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대학만 보면 1, 2, 3 위가 바뀌어서 정시로 42%를 뽑고, 그다음으로 학종으로 36% 뽑고, 그다음에 교과로 12% 정도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대학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게 아니라 학종이랑 정시를 대비하라는 거는 바로 탑 11 학교에 대비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대학들이 이제 보시기에 앞서 학령 인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학령 인구를 보면 그 해에 태어난 인원인데, 여기 보면은 한 43만, 대학 전체 인원이 한 34만 명인데, 뭐 대략 줄긴 주는데 팍팍 줄진 않으니까 해마다 태어난 학생 수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물론 지금 여기 중3이 한 47만 명으로 쪼끔 높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태어난 숫자를 보면은 한 43만 명, 44만 명 이 정도죠. 그럼 아까 전체 인원 모집이 33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43만 명 중에서 34만 명 중이니까 실제 경쟁률은 여기서 1.2에서 한 1.3 대 1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를 전문대는 포함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포함하다 보면은 전문대가 뭐 현재 43 명이고 34 명에다가 전문대를 더 포함하면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대학 가면은 뭐 1 대 1 0.9대 1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0.9대 1은 이제 보시면은 2004 년도나 2005 년도에 부모님들의 나이대를 보면 대략 70 년대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때 70 년대생이 이때 1 년에 많게는 1 0 0 명 정도, 적게는 한 80명 정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대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별 따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뭐 대학에 들어가는 건 지금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탑 11 대학에 들어가냐, 아니면 쪼끔 더 확장해서 탑 15 또는 뭐 20위 대학에 들어가는 거,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봤던 이 주요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저희가 인제 인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을지 바로 대학 입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대학 입시가 뭐 우리가 인제 "대학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긴 하지만 대학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도 뭐 교육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입시 자체가 교육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해서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잘못 써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뭐 "교육 정책을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교육 정책이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입시 정책을 발표하는 걸로 보게 되죠. 뭐 교육 문제에 대해서 현안 문제를 토론한다고 해도 보통 입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대학 입시가 교육 그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좋은 대학을 뭐 가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게 입시긴 하지만 대학 입시가 교육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 그거는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 교육이 정확히 뭔지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는 거는 별 문제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의 이름이나 뭐 취업률만 보고 대학을 가지 말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왜 대학에 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우리가 간다고 그렇게 무조건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변화에 우리가 포착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학을 잘 나왔다고 그런다고 뭐 취업을 잘한다거나 그럼 인생이 바뀐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결정할 때는 대학 이름이나 취업률 이런 거 말고 왜 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학 졸업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넘쳐나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진정한 의미의 인재인 거죠. 지금 미국에 뭐 유태인부터 시작해서 인도부터 시작해서 뭐 난다긴다 하는 그런 뭐 IT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다 이런 데서도 다 그쪽의 인재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일본의 뒤를 이어서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원하는 진정한 인재는 다방면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인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인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발굴하고, 이것이 바로 대학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상이고 우리도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인재 어느 면을 지금 잘하는 그런 학생을 뽑아야 되는지 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수능으로 우리가 정시를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수능이 훌륭한 시험이긴 해요. 하지만 굉장히 단편적이잖아요. 일회성이고. 그리고 오지선다이고, 그리고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재를 발굴하기에는 쪼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진정한 인재를 발굴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요즘 교육 정책에서 무슨 IB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물론 IB가 도입되는데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염두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인재를 발굴해서 어떻게 대학에 갈지, 이것이 바로 대학 교육의 포인트고 여러분도 추구해야 될 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대학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대학은 어떤 인재를 뽑고 싶을까?'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농구 선수, 뭐 농구를 잘하는 특기자를
우리가 스카우트 해야 돼요. 그러면 키가 크면 무조건 농구를 잘할까? 무조건 이건 아니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적, 내신 성적이 무조건 좋다고 그 학생이 1 등이면 당연히 이 학생이 물론 대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키가 크면 농구를 잘할 가능성이 있지만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인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키가 작아도 농구를 잘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쪼끔 부족해도 뭐 대학교 가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죠. 또 뭔가를 갖고 있으면 인재가 될 수 있고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키가 크고 슛도 잘 넣고 이런 학생인 것처럼 고등교 성적도 좋고 그리고 훌륭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생을 굉장히 좋게 보겠죠. 모든 학생이 이런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겠죠. 키가 크고 슛을 잘 넣는 그런 학생.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스카이에 있는 뭐 서성한 정도? 이 정도의 학생들 그런 대학들이 이런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겠죠. 그나마도 서성한보다는 스카이 중에서는 서울대 학생들이 이 학생들을 뽑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대학들은 뭐 키가 작더라도 수를 잘 넣는 학생을 뭐 이런 학생을 키워서 인재를 발굴시켜야 할 것이고 이런 학생들을 또 많은 대학들이 찾고 있죠.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완벽한 피지컬은 아니더라도 능력이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을 뽑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하지만 겉보기에는 뭐 키는 커요. 하지만 퍼포먼스를 못하는 그런 슛을 못 넣는 학생들. 그러니까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너무 좋지 않은 학생. 근데 인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학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우리 아이는 공부는 잘해. 하지만 노력을 하지 않아요." 막 이럴 경우는 이게 노력을 하지 않는 거를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만 얘기해 보면 예를 들면 농구 선수가 볼 때 키가 크고 뭐 근데 그렇긴 한데 뭐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학생. 자 이런 학생들은 뭐 되게 잘하고 좋긴 한데 관심도가 좀 약한 학생은 이게 좀 선발해서 배제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바로 그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발전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훌륭한 인성을 갖춰야지 사회에 굉장히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4 가지 평가 요소를 다 활용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을 갖춘 학생을 뽑는 학생들 또 이런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될 수 있죠. 이런 전형을 또 요긴하게 활용하는 학교가 바로 여기서 뭐 스카이, 서성하니 그리고 중성하니 중성 예 이런 대학교가 될 수 중경외시 이런 학교들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이어서 서울대 입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2024 서울대 수시 정시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